여러분, 20살의 왕이 된 청년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. 아버지는 암살당하고 나라는 완전 혼란에 빠졌죠. 그런데 이 청년이요, 불과 몇 년 만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정복자, 바로 그 알렉산더 대왕이 됩니다. 대체 어떻게? 그의 전설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죠. 네, 그래서 오늘 우리가 던져볼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. 대체 갓 20살 된 젊은 왕이 어떻게 그런 전설이 될 수 있었을까요? 그 해답은요, 바로 이 세 가지에 있습니다. 첫째, 어마어마한 속도. 둘째, 정말 무서울 정도의 잔혹함.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스로를 영웅으로 만들어버리는 그 탁월한 이야기의 힘이죠.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맞물려서 전설을 만들어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. 이야기는 기원전 336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. 마케도니아의 왕 필리포스 2세가 갑자기 암살당해요. 아버지가 이룩한 강력하지만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았던 왕국이 고스란히 20살 아들 알렉산더의 손에 넘어온 거죠. 근데 그 왕관 처음부터 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. 왕좌에 앉자마자 정말 쉴 틈도 없이 첫 번째 시험대가 찾아옵니다. 북쪽 국경에서 아주 사나운 부족들이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. 트라키아인과 일리리아인들이었는데 딱 보니까 웬 어린애가 왕이 됐네? 하고 얕본 거죠. 젊은 왕의 기량을 한번 떠보려고 한 겁니다. 자, 알렉산더는 이걸 어떻게 넘었을까요? 알렉산더의 대답은 정말 말 그대로 번개 같았습니다. 엄청난 속도와 무자비함으로 이 도전에 응수하죠. 북쪽이든 남쪽이든 자기 앞을 가로막는 건 뭐든 그냥 박살내면서 권력을 다져나가기 시작합니다. 이 타임라인 한번 보세요. 와, 이게 사람이 가능한 스케줄인가 싶을 정도예요. 정말 숨이 턱턱 막히죠. 기원전 335년, 그러니까 딱 1년 동안 북쪽 국경을 그냥 싹 정리해버립니다. 봄에는 트라키아 처부수고, 초여름엔 다뉴브강 건너서 또 박살내고, 늦여름엔 일리리아 반란 진압하고,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. 9월엔 또 다른 반란 소식 듣자마자 13일 만에 400km를 행군합니다. 와, 이게 바로 그의 첫 번째 무기,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였던 거죠. 그런데 말이죠. 알렉산더가 이렇게 북쪽에서 정신없이 싸우고 있을 때 남쪽에서 아주 황당한 소문이 돌기 시작해요. 야, 알렉산더 죽었대. 하는 가짜 뉴스였죠. 그리고 이걸 덥석 믿어버린 그리스의 아주 강력한 도시국가 테베가 냅다 반란을 일으킵니다. 아, 이거 보세요. 그의 권위라는 게 아직 얼마나 불안했는지 보여주는 거죠. 자, 여기에 대한 알렉산더의 반응은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잔혹했습니다. 북쪽에서 그 먼 길을 다시 미친 듯이 달려와서 테베를 함락시키더니 도시를 말 그대로 지도에서 지워버려요. 남아있는 사람들은요, 사제 몇 명 빼고는 싹 다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. 이건 그냥 전쟁이 아니었어요. 그리스 전체에 보내는 피해 메시지였죠. 나한테 까불면 이렇게 된다. 바로 이겁니다. 고대 역사가 아리아누스가 남긴 이 기록을 보면 당시 그리스 전역이 얼마나 큰 충격과 공포에 빠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. 이건 그냥 테베만의 비극이 아니었던 거예요. 우리도 저렇게 될 수 있다는 공포가 그리스 전체를 휘감은 거죠. 이 사건 하나로 알렉산더는 이제 공포의 상징이 됩니다. 접어도 그의 등 뒤에서 딴 생각을 품는 사람은 아무도 없게 된 겁니다. 자, 이제 국내는 완전히 정리됐습니다. 더 이상 뒤통수 걱정은 없어요. 그럼 알렉산더는 어디로 눈을 돌렸을까요? 바로 아버지의 평생의 꿈, 저 거대한 페르시아 제국을 향해서입니다. 근데 아시아로 건너갈 때 데려간 병력이 겨우 35,000명이었어요. 35,000?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페르시아의 그 어마어마한 군대에 비하면 이건 뭐 개안으로 바위치기 수준이었죠. 거의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어요. 하지만 알렉산더에게는 숫자 이상의 다른 무기가 있었습니다. 자, 아시아 땅에 딱 발을 내딛자마자 그가 가장 먼저 간 곳이 어디였을까요? 바로 고대 도시 트로이. 그리고 거기서 뭘 하냐면 전설적인 영웅 아킬레우스의 무덤에 가서 제사를 지내요. 이게 그냥 제사였을까요? 아니죠. 이건 완전 천재적인 퍼포먼스였어요. 내가 바로 제2의 아킬레우스다. 이 전쟁은 새로운 트로이 전쟁이다. 이렇게 선언한 겁니다. 자기 전쟁을 신화로 만들어버리는 거죠. 이게 바로 그의 세 번째 무기, 이야기의 힘입니다.
자, 이렇게 신화 속 주인공이 된 알렉산더, 드디어 페르시아 제국 군대와 첫 번째로 정면으로 맞붙게 됩니다. 그 운명의 장소는 바로 그라니코스 강이었습니다.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 장면이 연출됩니다. 산전수전 다 겪은 베테랑 장군 파르메니오는 이렇게 말해요. 강이 너무 깊고 둑도 가파릅니다. 내일 아침까지 기다리시죠. 아주 신중하고 합리적인 조언이죠. 그런데 20살의 젊은 왕 알렉산더의 대답은 달랐습니다. 이런 시냇물 따위가 우리를 막는다면 그건 수치다. 와, 이 대결 구도 보이시죠? 경험과 패기의 충돌. 여기서 그의 엄청난 배짱이 드러나는 겁니다. 근데 이게 그냥 가지야 하는 무모한 돌격이 아니었어요. 다 계산이 있었습니다. 강물의 정황을 줄이려고 일부러 대각선으로 공격 대형을 짜고요. 적들이 설마 건너오겠어? 하고 방심한 틈을 타서 바로 강으로 뛰어든 거죠. 심지어 페르시아 군보다 훨씬 긴 창을 써서 먼저 찌를 수 있게 했어요. 이건 정말 치밀하게 계획된 도박이었습니다.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, 이 모든 공격의 맨 앞에 알렉산더 본인이 있었습니다. 그리고 바로 이 장면이 그 증거입니다. 전투가 가장 치열한 한복판에서 알렉산더의 창이 뚝 부러져요. 적장의 칼에 투구가 박살나면서 진짜 죽을 뻔한 위기를 맞죠. 근데 부하인 클레이토스가 바로 그 순간 구해줍니다. 이걸 본 병사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? 우리 왕은 저 뒤에서 편하게 명령만 내리는 사람이 아니구나. 우리랑 같이 목숨 걸고 싸우는구나. 바로 이겁니다. 자, 이 첫 전투에서의 결정적인 승리. 이걸로 끝이 아니었습니다. 이제 알렉산더는 단순히 싸움만 잘하는 맹장을 넘어서 판을 읽는 위대한 전략가로서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. 이 결과를 한번 보세요. 숫자가 모든 걸 말해주죠. 마케도니아군은 100명 남짓 죽었는데 페르시아군은 1000명이 죽고 2000명이 포로로 잡혔습니다. 이건 그냥 이긴 게 아니라 그냥 일방적으로 학살한 수준이에요. 알렉산더의 전술이 얼마나 완벽하게 먹혀들었는지 보여주는 거죠. 자, 그래서 여기서 진짜 기가 막힌 전략이 나옵니다. 알렉산더는 자기네 해군이 약하다는 걸 솔직하게 인정해요. 그래서 어떻게 하지? 바다에서 싸우면 지는데 고민하다가 발상을 전환합니다. 바다를 지배하는 함대를 육지에서 말려 죽이자. 페르시아 함대가 쉴 수 있는 항구 도시기를 육지에서부터 하나씩 전부 다 점령해버리는 거예요. 그럼 함대는 바다 위에서 굶어 죽는 거죠. 와, 이게 바로 그의 천재적인 큰 그림, 장기 전략이었던 겁니다. 정리해볼까요? 번개 같은 속도, 상대를 얼어붙게 만드는 잔혹함, 그리고 스스로를 신화로 만드는 이야기의 힘. 이 세 가지 무기를 손에 쥔 21살의 왕. 불과 1, 2년 만에 혼란스럽던 왕국을 꽉 휘어잡고 세계 최강 제국과의 첫 싸움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습니다. 네, 알렉산더의 전설은 바로 이렇게 시작됐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이제 과연 무엇이 그의 앞을 막아설 수 있었을까요?